안녕하세요, 정치자 여러분.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계절 변화, 특히 그 겨울철이 우리 기분이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, 이걸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특히 그 계절성 정동장애, SAD라고 하죠. 이것도 좀 자세히 볼 거고요. 네,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. 뭐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고, 연구 논문, 또 개인적인 경험들까지 있어서요. 계절 따라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여러 면을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그 미국 설문 결과 있잖아요. 보내주신 거. 그게 재밌었는데 가을이 제일 인기가 많고 겨울은 대체로 좀 선호도가 낮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. 네네. 연령대별 차이도 좀 신기했고요. 노년층은 봄, 젊은 층은 여름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. 그렇죠. 이런 계절 선호도랑 맞물려서 그 겨울에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울 증상, 그러니까 계절성 정동장애, SAD가 주목받는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0.5%에서 3% 정도? 그 정도가 경황한다고 하고 또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흔하다고 하죠. 아, 그렇군요. 특히 이 SAD 발생률이 위도랑 관련이 깊다는 그 연구 결과가 좀 인상 깊었어요. 이게 결국 햇빛 노출 시간하고 관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잖아요. 아, 햇빛 노출 부족. 그게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거군요. 그럼 이 SAD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? 자료 중에는 국가별 문화나 인식 차이 때문에 진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. 맞아요. 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같은 게 진단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건 정신건강 문제 자체가 특정 문화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SAD라는 용어가 가끔은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져서 대화를 시작하기 좀 쉬운 면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겠네요. 햇빛이랑 기분의 관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.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도 야외 활동 시간이랑 우울증 발병률, 또 항우울제 사용량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네, 물론 그게 딱 인과관계라고 말할 순 없지만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죠. 소셜미디어 분석 연구도 되게 흥미로웠어요. 특정 온도, 그러니까 섭씨 한 22도에서 28도 사이, 그때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제일 많아지고 비나 눈 오면 부정적인 감정이 늘어난다는 결과였잖아요. 아, 네. 이런 큰 데이터 패턴이 결국 개인적인 경험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, 보면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자료에 나온 그 무드미터 앱처럼 한번 감정을 기록해 보니까 진짜로 늦겨울이나 초봄쯤에 기분이 좀 가라앉는 패턴이 보이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네, 확실히 날씨랑 햇빛이 야외 활동량에 영향을 주고 그게 또 기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. 미국 내에서 따뜻한 주로 이주하는 경향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요.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곳으로요. 그럼 이런 계절성 기분 변화, 이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? 자료들이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.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광선 치료죠. 아, 네. 라이트 테라피. 네. 일반 조명보다 훨씬 밝은 빛을 매일 일정 시간 쬐는 방식인데 그 망막을 통해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. 이런 원리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광선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요, 보내주신 자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갈리는 것 같았어요. 어떤 연구는 예방 효과는 좀 제한적이다, 이렇게 얘기하고, 다른 데서는 또 치료 효과가 있다, 이렇게 보고하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실제 햇빛이랑 완전히 똑같은 효과일까 하는 의문도 좀 있고요. 네,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인지행동치료, CBT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되더라고요. 아, CBT요? 네,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찾아서 좀 기능적인 걸로 바꾸도록 돕는 심리치료잖아요. 네, 일부 연구에서는 광선치료보다 장기적인 우울감 감소 효과가 더 컸다.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. 그렇군요. 치료법 말고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중요하게 다뤄졌죠. 네, 그렇죠. 일부러 좀 힘든 계절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효과 같은 걸 활용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찾아보는 것들이요. 맞아요. 현대 생활이랑 계절 리듬이 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. 과거처럼 겨울에 활동을 좀 줄이는 동면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는데 동면이요? 네. 근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. 그렇죠. 현실적으로 동면은 좀 어렵겠지만 그만큼 의식적으로 야외 활동 시간을 좀 확보하고 자연의 리듬에 조금이라도 더 맞춰 살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이네요. 네. 비타민 D 보충이나 운동, 건강한 식단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다만 그 자료에도 나왔듯이 SAD 증상 중에 탄수화물 갈망이 있다면
뭐 무조건 샌드위치 같은 특정 음식이 답은 아니겠죠? 약간 농담처럼 나왔지만요. 아, 그렇네요. 자,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요. 계절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, 특히 SAD의 원인하고 햇빛의 중요성, 그리고 뭐 광선 치료, CBT, 생활습관 개선 같은 여러 대처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건 주로 외부 환경, 뭐 빛이나 날씨, 아니면 치료법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좀 집중됐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렇다면 계절 변화, 특히 그 겨울이라는 계절 자체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태도나 관점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?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겨울만의 뭐 긍정적인 면이나 즐거움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그런 태도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거죠. 어쩌면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